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부가 지역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고 대출 금리를 우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침체에 빠진 지역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최근 석 달간 전남에서는 순천 3개 단지가 청약을 받았습니다. 동호수 선착순 지정, 여기에 중도금 무이자까지. 이런 혜택에도 모두 1순위 마감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남은 물량은 고스란히 미분양 통계로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전남의 미분양, 특히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지난해 말 기준 2,450가구입니다. 전국에서 대구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1년 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정부는 미분양 등 부동산 위축이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고 판단해 지난주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고 대출 금리도 우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대책 일주일째, 시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경기가 워낙 좋지 않은 데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른바 DSR 규제도 여전해섭니다. 반응은 없습니다. 전혀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락을 면치 못하는 것 같고요. 몇 년 사이 공사비 급등으로 고분양가 논란까지 이어지는 상황. 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핀셋처럼 잠깐 매입해서 이런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에게 다시 전세를 준다? 이런 것 갖고는 안 되고요. 적어도 10년 이상의 중장기 플랜이 딱 나와줘야지 그 그림에 맞춰서 부동산 시장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전라남도는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정부의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요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의 호남권 최초로 글로벌 5성급 브랜드 호텔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인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지상 29층 307개 객실 규모의 최고급 호텔 브랜드의 선정과 사업비 확보를 위한 펀드 설정을 마치고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국제 공모를 통한 설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경제청은 호텔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해 지난해 경호초등학교의 신축 이전 절차에 본격 착수해 올해 4월 완공될 예정이며 오는 9월 2학기부터는 새 건물에서 수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광양시는 어제 구봉산 정상에서 체험형 조형물 사업 착공 선포식을 겸한 안전기원제를 열고 오는 2026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스페이스워크 조성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광양 구봉산 스페이스워크는 포스코의 제품과 기술이 활용되고 스페인 출신 마누엘 몬테세린 작가와 아인 아키텍츠가 설계를 맡았으며 구봉산 봉수대의 문화 역사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체험형 조형물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선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큰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지만 구명조끼 착용 규정은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구명조끼의 중요성을 최황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인 남성이 5m 높이에서 뛰어내립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한 경우 다시 물 위로 떠오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4초 18. 반면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7초 22로 2배 가까이 걸립니다. 물속에서 보면 구명조끼 착용자는 금방 물 위로 올라오지만 미착용자는 더욱 깊이 가라앉습니다. 조금 더 깊은 바닷물까지 내려가게 되고요.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됨으로써 물 위에 떠오르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달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은 모두 26명입니다. 갑자기 불어오는 강풍과 높은 파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제 저희가 기상청 예보를 항상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또 기상청 예보와 맞지 않게 갑자기 돌발
뭐 이렇게 돌발성으로 이런 기상이 악화되거나 이런 경우도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바다 날씨는 베테랑 선장들도 당황시킬 정도지만 현장에서 구명조끼 착용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해양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이들의 81%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처럼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파도에서도 버틸 수 있지만 이렇게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1시간도 안 돼 물에 가라앉게 됩니다. 또 체온과 안정성이 유지돼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쌈도에서는 1시간을 버티기 힘듭니다. 그런데 구명조끼를 입으면 그 배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명조끼의 그 소중함을 꼭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기후로 바다 날씨가 급변하는 경우가 갈수록 잦아져 구명조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노후 건물을 철거하던 중 가림막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살펴보니 철거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시공업체의 계획이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을 달리던 차량 건너편에 굴삭기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비닐 가림막을 지탱하고 있는 쇠파이프가 기울어져 있고 건축 폐기물들은 와르르 쏟아져 있습니다. 철거 현장 가림막 사고는 마치 4년 전 학동 참사를 방불케 했습니다. 뭐 저런 일이 또 벌어져. 한편 지금 서쪽 일부를 제외한 전국 석동이 얼마나 됐다고. 인근 상인들은 자재물을 치우지 않고 쌓아놔 사고가 커진 게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여기가 원래 여기보다 더 높아요. 집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적재물이 쌓이니까 더 높겠죠. 네, 더 높은 상태에서 이제 조금 적재물이 흘러내려가지 않을까. 시공업체가 광주 동구청에 제출한 해체 계획서입니다. 해체된 건축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한 뒤 수시로 반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동구청은 해당 공간이 워낙 좁아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 더 철저한 보안을 요구했고 결국 시공업체는 운반 차량을 현장에 대기시켜 폐기물이 나오는 대로 반출하도록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차량에 이거를 상차 차량에 이동시켜서 반출해서 이렇게 폐기물을 반출하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보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닷새의 전체 공사 기간 중 두 채의 주택이 완전히 철거되는 이틀 동안 폐기물을 단 한 번도 빼내지 않은 겁니다. 가림막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이곳 현장에서는 공사가 시작된 지 3일째인 오늘에서야 잔재물 방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거 첫날부터 시작해 전체 공사 기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반출에 쓰려고 했던 예정 공정표와는 상반됩니다. 범위 안에서 바로바로 빼겠다는 의미로 수시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폐기물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3일 정도를 빼겠다 이것이 저희가 그걸 보고 해체를 수락한 건 아니에요. 시공업체는 반출을 하려면 가림막을 해체해야 하고 이를 다시 설치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구청은 해체 계획서대로 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조사한 뒤 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 의대 정원을 동결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전라남도가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24일 의대 학장 간담회에서 의대생이 다음 달 복귀하고 대학이 요구한다면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할 여지가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 순천대와 목포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통합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교육부가 의대 정원 동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태를 파악하면서 의대 정원 배정을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전남 국립의대 설립 등을 촉구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어제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약속한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전남의 의대 정원을 배정하고 의대 신설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이와 함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비 지원과 전세 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서해와 동해 두 해역을 대표하는 해양대학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가 초광역 통합을 목표로 각 해역을 아우르는 인재 양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반도 서해와 동해를 대표하는 두 해양대학의 총장이 나란히 섰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항구도시 목포와 부산을 대표하는 국립목포해양대와 국립한국해양대가 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국가적 해양 역량 강화를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단순히 기관 합병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미래를 재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합을 위해 두 대학은 먼저 각 지역에 맞는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는 해난 안전과 친환경 선박 등 환경과 건강 분야를 특장점으로, 한국해양대학교는 자율 운항 선박과 해양 디지털 테크 등 기술 분야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이후 전국 단위 해양 특성화 고등학교들과도 제휴해 각 해역권을 아우르는 인재 양성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초강력 대학 통합을 통해서 해양 산업을 선도하는 교육 및 연구 체계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통합의 첫걸음으로는 올해 글로컬 대학 30 공동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 대학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공동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전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 미래 해양 산업과 인재 육성을 위해 두 대학이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남 지역 유치원에서 갑질 문화가 심각해 교육청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유치원 교사들이 관리자의 폭언과 부당 업무 지시 등 갑질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민원 신고자를 색출하는 등 2차 가해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에 유치원 교사 67.7%가 갑질을 경험했으며 업무 중 폭언과 휴가 결제 거부, 교사의 외모 관리 지적 등 갑질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합계 출산율이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남의 합계 출산율은 1.03명으로 1년 전보다 5.8% 올랐습니다. 시군별로는 영광이 1.71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고흥과 강진 등 5곳도 전국 상위 10개 시군에 포함됐습니다. 전남의 합계 출산율은 세종시와 함께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광주시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순천시가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농업 정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스마트팜 도입을 통해 내년까지 고소득 청년 농업인 50명을 육성하는 한편 작물을 생산, 전시,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팜 복합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수직 농장과 스마트 농업 시설 등을 도입하고 7개 고소득 전략 장목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